그 수많은 그동안 이제 수사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을 만나셨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런 방식, 이런 유사한 피해자 있었습니까? 이런 정도인 피해자 있었습니까? 많죠. 많아요? 그 중대범죄 피해자들은 누구나 본인의 네. 범행을 부인을 하고 예. 도망할 방법을 생각하고 예. 그 또 그 백들을 생각을 하죠. 막 이렇게 그렇게 나 누구 생각하고, 알아? 네, 뭐 나 누구 남천동 알아? 사장님처럼. 네, 그렇게 하고. 예.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매우 중대한 국가적 범죄이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안에 끝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초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체포영장 한 번에 안 될 것이다 말씀을 미리 드렸었어요. 네네. 그래서 몇 차례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때 당시에 저는 경호처장이 이 처음에 이 집행에 대해서 조금 실갱이는 하겠지만 열어줄 네. 거라는 좀 판단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호처장도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네. 더 확인해 봤더니 경호처장이 12.3 내란의 밤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에 데려다준 인물이고 그러면 내란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인물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국수본에서도 내란으로 입건을 했고요. 그러면 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본인의 수사를 막는 차원도 있는 겁니다. 결사항전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좀 못했던 것 같고 그러면 2차 집행에서는 경호처장부터 제대로 된 진업, 현행범 체포 네. 등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오늘 또 지금 당장 이제 집회 현장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은 오늘이라도 영장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마 매일매일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수요일입니다. 네, 근데 지금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체포 구속이 안 되니까 이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고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40명 넘게 관저에 찾아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사태를 빨리 진압하지 않으면 점점 더 저쪽에서 뭔가 이렇게 결집하고 네. 이 사태 진압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체포를 해야 되는 것만이 방법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참 국민들의 마음과 지금 상황과 이런 게 좀 잘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좀 답답한 것 같고요. 오늘 국회 본회의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쌍특검 재의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건강한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관저에 찾아가는 이런 정당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해야 된다고 저희가 진정도 법무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본회의 쌍특검에 대해서도 저는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정부로 보낼 때 국민의힘이 210표가 나왔어요. 그 찬성표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입장이 바뀌신 건지 매우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근데 무기명으로 오늘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양식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특히 내란 특검에는 찬성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특검을 빨리 발족시키는 것만이 지금의 혼란한 사태, 수사권 관련해서도 저쪽에서 더 이상 피의자 측에서 주장을 하고 뭐 실갱이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양심 있는 분들이 하긴 하겠지만 수적으로는 상당히 열세일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요. 만약에 재의결에서 부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트랙이 준비된다고 보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새로운 또 특검법도 하겠다는 입장이고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설 특검, 내란 특검에 대해서 추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루 이틀 만에 해야 되는데 지금 며칠이 지나갔는지 모르겠거든요. 직무유기하고 있고
최근에 어제는 또 국민만 바라보겠다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호처에 군경을 지원을 해주라는 네.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 이게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나설 때 했던 발언하고 되게 비슷해요. 최상목 총리가. 네, 그때 당시에도 그때 국민을 갈라치게 하면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나서면서 국민만 바라보겠다 이런 이상한 말을 했어요. 네. 정치에 나서면서. 네. 그런데 검찰총장도 그렇고 네. 그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렇고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이 내란 사태를 진압할 최상목 권한대행은 네. 책무가 있는 겁니다.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불구하고 국민에게 마치 선출된 권력인 것처럼 저런 네. 메시지를 내는 건 본인이 무슨 또 정치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의심스럽다 저는. 네. 정치하지 마시라. 네. 본인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기 때문에 네.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현상 유지를 위해서 그 내란 사태 진압에 가장 최선의 네.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호처 직원들을 해임시키고 네. 제2부를 빨리 해임시켜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이것만이 본인이 제1순위 책무다라는 경고를 드리고 싶고 그걸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든 뭐든 저희 당에서는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 직무유기로 또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어쨌든 그 사법적인 처리가 돼야 되는 인물이죠. 탄핵을 한다면 다음 후순위는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되는 건데요. 뭐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은 나쁜 짓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목을 요리해서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냥 싹 다 탄핵을 하고 차관 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장관들 가운데 실제로 쌍특검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상설특검 추천 의뢰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받고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탄핵을 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내란에 동조했던 국무위원들은 사실은 어쨌든 어떤 국정 그 운영에 지금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죠. 네. 이 사람들은 내란 진압을 위해서 모두 다 그 체포 구속돼야 되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국정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어쨌든 역할을 부여를 했던 거잖아요. 네.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저는 그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쨌든 뭐 국회 차원에서 네. 신중하게 고민은 해야 되고 고심을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것이 가장 정확한 바람직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매일매일 제가 윤석열과 싸우는 것은 안개 속에서 시계제로 인 상황이거든요. 매일매일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고 예. 오늘이라도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제 국면이고 진압이 되는 과정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때그때 그 답을 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떤 것이 가장 그 적확한 판단인지 네. 그것을 가늠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